해숙이 어딘가로 사라지고 낙준이 문을 두드리며 절규합니다. 왜 낙준은 이토록 절박했을까요? 해숙은 진실을 마주한 채 떠났고 목사는 이미 환생을 택했고 강정구는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소미만 아직 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기억과 감정, 죄책감이 모두 뒤섞인 채 천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회 예고편 속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고편에서 소미는 근데 사장님은 아들 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데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숙은 은호, 그러니까 목사의 엄마임이 밝혀졌죠. 하지만 너무도 깊은 상처에 스스로 기억을 봉인했고 천국 시스템은 해숙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기억을 보호한 것은 아닐까요? 해숙은 목사와 아들과 관련된 대화에서 나는 아들이 없어요 라고 일관된 부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 그리고 무의식적인 돌봄은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9회에서 등장한 환생 시스템의 설명과도 맞닿아 있었죠. 기억은 있되 감정은 남고 지옥불로 다 태우지 못한 죄는 환생으로 푼다. 반면 소미는 은호를 자기 아이처럼 여기며 엄마처럼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물학적 엄마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굉장히 낮아졌죠. 어린 은호는 우리 엄마는 이해숙이라고 단호히 말했었습니다. 이건 과거 은호를 잠시 돌보던 입장이거나 은호와 관련된 사건을 목격했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아이를 잃은 후 은호에게 감정을 투사한 인물일 수도 있죠. 소미는 낙준을 뒤에서 껴안으며 말합니다. 날 사랑하긴 했나요? 낙준은 굳은 표정으로 답했죠. 대답하면 떠나줄래? 이 장면 정말 이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의 기억 속 관계였던 걸까요? 10회에서 소미는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날 버렸죠. 라고 말하지만 낙준은 단호히 기억은 돌아왔는데 내 입에서 은호 얘기가 나오다니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소미는 해숙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천국에 돌아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해숙이 그리워하는 영애를 따라했고 해숙의 밥상과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그녀가 동경한 건 단지 해숙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잃고도 타인을 품는 모성, 죄를 안고도 사랑을 베푸는 삶,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믿음받는 한 존재. 그건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용서받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이입한 게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해숙의 기억은 그녀의 죄책감을 감싸주는 가장 따뜻한 포장지였고, 그래서 그녀는 그 안으로 침투해 그 인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떡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미는 과거 환생을 시도했던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드라마 초반 유기견 짜장은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치와와 같아. 강아지 냄새가 난다니까. 또 센터장은 말했죠. 그럴 리 없겠지만 환생 중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소미는 어쩌면 죄책감을 안고 강아지로 환생을 신청했다가 시스템 오류로 천국에 되돌아온 예외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죄는 남고 기억은 지워진 채 본능처럼 남은 감정이 해숙과 낙준에게 뒤섞여 투사된 것이라면요. 그녀의 기억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 거실에서 잠든 해숙에게 소미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개를 들어올립니다. 셋은 안 되니까. 둘이어야 하니까. 소미는 해숙을 제거하고 자신이 해숙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걸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섭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인물의 선택입니다. 이건 정체성이 무너지는 단계이기도 하죠. 자신이 누구였는지, 누구여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떡밥이 있죠. 짜장은 말했죠. 얜 치와와야 완전 강아지 냄새나. 소미는 실제로 강아지로 환생을 시도했던 존재일 수도 있고 중도의 천국으로 복귀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면 그녀의 현재 정체는 정상적인 기억 복구와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남들이 기억하는 해숙의 삶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고 결국 그 감정은 파괴 충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어떤가요? 그럴듯하죠.
이건 제가 초래한 일이에요. 예고편에서 낙주는 고백하듯 말하며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센터장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절박했을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자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몸짓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호에 대한 모든 미스터리가 여기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낙준이 강정구에게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신문에서는 해외 입양 루트 적발과 아동 유괴 관련 제목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낙준은 강정구에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디다 팔아넘겼어 우리 은호! 그러자 강정구는 뭐 그때 나만 그랬나? 안 한 놈이 바보지. 라는 비열한 말을 남기고 도망치다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10일의 예고편에서 낙준이 교회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왔죠.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과거 은호가 사라졌을 때 자신이 놓쳐버린 것,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은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목사가 은호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도 봉투를 받은 건 비리 형사 강정구를 이용하기 위해 받은 것인데 그것이 이 비극의 연결고리의 발단이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해숙은 잃어버린 아이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낙조는 그 모든 고리를 알고도 입을 다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고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목사는 환생을 준비 중이었고 해숙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진실을 받아들였고 낙주는 너무 늦게 그 모든 퍼즐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달려갔고 센터장에게 외쳤습니다.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단호히 말하죠.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단지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떠나버린 목사, 이제 떠나려는 해숙, 그 누구도 낙준이 돌려세울 수 없다는 절망의 선언은 아닐까요? 낙주는 그제서야 모든 실타래가 자기 손에서 시작됐고 이제서야 그것을 풀어야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준비하고 있는 이 사각 인연의 결말은 단순한 가족극이 아닌 죄와 용서 그리고 환생이라는 테마를 관통하는 구조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강정구는 죽기 전 낙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여자가 날 경찰 그만두게 만들었어. 이 대사 속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장면은 해석에 따라 이야기의 중심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떡밥입니다. 저는 처음에 해숙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여자는 소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소미는 과거 은호 실종 사건과 낙준의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그 죄책감 때문에 천국에서 속죄를 위한 환생을 신청했고 강아지로 환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되돌아온 예외적 존재라는 복선이 이미 존재하죠. 만약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강정구의 유괴 루트와 관련된 제보자였거나 혹은 범죄에 간접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사건을 터뜨린 인물이었다면 그 결과 강정구는 경찰을 그만두게 되고 낙주는 아이를 잃고 다리를 잃었으며 해숙은 기억을 봉인한 채 살아가게 된 거라면요. 강정구의 마지막 대사, 그 여자가 날 망쳤지는 가해자라기보다는 자신을 무너뜨린 존재에 대한 원망으로 들립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사건이 아직도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강정구는 지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이 세계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리는 해숙, 낙준, 소미, 그리고 환생을 준비하는 목사를 하나의 운명선 위에 엮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영애는 지상으로 돌아갔고 목사는 환생을 택했고 해숙은 기억을 되찾기 위해 어디론가 향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강정구는 지옥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소미만은 여전히 이 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하기엔 너무 선명하고 죄를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파 보이는 그녀. 8회에서 짜장은 말했습니다. 얜 치와와야. 완전 강아지 냄새 난다니까. 지난 회차에서는 센터장이 말했죠. 환생 중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주 가끔은 있다. 소미는 강아지로 환생을 신청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기억만 잃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 예외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과 감정의 파편만 가진 채 해숙의 인생에 스며들었고 자신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은 집착이 되었고 모성은 착각이 되었고 그녀는 천국 시스템마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민은 해숙을 제거하려 하고 낙주는 진실을 마주한 채 문을 두드리며 절규합니다. 안 돼. 해숙아. 해숙아. 해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아주 멀리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곳은 어쩌면 환생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되돌아와선 안 될 존재가 돌아온 지금 이 천국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